흑임자 쌤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고구려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명의 왕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인데요. 자, 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어떻게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최고의 전성기로 이끌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 테니까 하나하나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광개토대왕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광개토대왕. 자, 여러분, 광개토대왕은 왜 이름이 광개토대왕일까요? 맞습니다. 영토를 크게 넓혔기 때문이겠죠. 보통 왕의 이름은 왕이 죽은 다음에 붙여지는 건데, 자, 이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크게 넓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도대체 어느 정도 영토를 넓혔느냐? 자, 하나하나 지도를 통해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이 영토 확대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광개토대왕은 왕이 되자마자, 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친구들 꼭 정리합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 때 사용했던 연호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영락입니다. 영락. 자, 그러면 여러분, 연호가 뭘까요? 연호. 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흑당 친구들아, 연호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왕의 이름은 언제 붙여진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죽은 다음에 붙여진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연호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왕이 살아있을 때를 부르는 이름을 연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이제 왕이 된 첫 해를 우리가 영락 1년. 자, 왕이 된 두 번째 해를 영락 2년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쌤! 왜? 그러면 다른 왕들은 연호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다른 왕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황제의 연호를 가져다가 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이 왜 중요하냐? 선생님이 썼죠. 여기에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국 황제의 연호를 가져다가 쓴 게 아니라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광개토대왕 때 어떤 자주적인 어떤 천하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여러분 잘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광개토대왕이 어떻게 영토를 크게 넓혀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영토 확대. 자, 여러분 광개토대왕 전에 자, 고구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광개토대왕 전에 우리가 소수림왕을 배웠고요. 자, 소수림왕 전에 이제 고구려에는 엄청난 위기가 한번 찾아왔었죠. 자, 이름에 이미 들어있잖아요. 원통해. 고구원왕. 자, 고구원왕은 왜 원통합니까? 그렇죠. 바로 중국 전현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을 빼앗겨 버리기도 했고, 또 남쪽에서 백제 누구와 근초구왕의 공격을 받아 고구원왕이 전사하게 되는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잖아요. 자, 이런 위기를 수습한 게 소수림왕이었고, 자, 이 소수림왕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누구를 공부할 수가 있는 거다? 광개토대왕을 공부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느냐? 자, 우리의 원수 어디에? 그렇죠. 백제죠. 백제. 자, 광개토대왕은 자,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백제. 여러분, 한강 유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한강 유역, 아리수를 건너왔다. 여러분, 아리수가 한강이죠. 한강을 건너와 이제 백제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백제의 왕이 누구냐면 아신왕입니다. 아신왕. 자, 이 백제의 아신왕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자, 광개토 대왕에게 제가 당신의 영원한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되죠. 자, 아시나 여러분 이름 왕의 이름 외울 때 그냥 내가 너의 신하가 될게 신하 될게 신왕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가끔씩 이렇게 좀 얼토당토않은 그 암기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친구들은 상당히 비웃지만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꼭 친구들이 이래요. 선생님 그것 때문에 정말 기억이 잘 났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광개토 대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백제를 공격하게 되는데 자, 한강을 건너와 아리수를 건너와 백제를 공격해서 자, 한강 이북 지역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한강 이북 지역. 자,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백제의 왕이 누구였다? 그렇습니다. 백제의 왕이 신하 될게. 자, 무슨 왕? 신왕입니다. 신하 될게. 당신의 영원한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습니다. 영원한 노객이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사료과들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사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신왕의 항복을 받고 이제 광개토 대왕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아신왕 같은 경우는 무릎을 꿇고 항복까지 했어요. 내가 당신의 영원한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항복은 했지만 이게 진짜 항복일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자, 이 위기를 잠시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항복이었겠죠. 그래서 백제와 아신왕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를 부득부득 갈았겠죠. 자, 속에서 뭐라 막 욕도 했을 테고, 자, 어떻게 이제 이를 갈면서 어떻게 고구려에게 복수를 해줄까? 자, 날이면 날마다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 그 결과 자, 백제의 아신왕이 자, 누구를 꼬드기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있는 가야와 그 다음에 자, 이 백제의 영원한 친구 나라가 있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 외입니다. 외. 자, 그래서 백제, 가야, 외가 연합을 형성을 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고구려와 상당히 유대 관계가 깊었던 어디를 먼저 공격하게 된다?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에 자, 이렇게 가볼까요? 자, 400년에 딱 400년입니다. 400년에 백제, 가야, 외 연합군. 자, 백제와 가야와 외의 연합군이 자, 어디를 공격하게 되었다?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신라 공격. 자, 그럼 이때 신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자, 내무왕입니다. 4세기 자, 내무왕 때였는데 자, 내무왕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신라가 그렇게 힘이 강하지 못했을 때라 이 내무왕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이 신라를 쳐들어오게 되자 자, 누구에게 SOS를 치게 될까요? 그렇죠. 자, 우리의 오빠를 불러야죠. 와우, 누구? 자, 그렇습니다. 광개토 대왕을 불러야 되겠죠. 광개토 대왕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SOS를 치게 됩니다. 자, 이때 광개토 대왕이 마침 어디에 내려와 있었냐면 평양성을 순시하고 있었는데 자, 내무왕이 자, 광개토 대왕에게 자, 편지를 보내 도와주세요, help me 라고 외치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광개토 대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우리의 귀여운 신라를 감히 너희가 건드려? 하면서 직접 어떻게 하게 됩니까? 5만 명의 자, 군사를 보내주게 되죠. 자, 5만 명의 군사를 보내서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을 격퇴하게 되고요. 특히 당시 외가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냐면 가야 중에서도 여러분 금관가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금관가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자, 이 외에 어떤 그 아지트 역할을 했었던
금강가야까지 쫓아가서 이 금강가야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가야를 우리가 교과서에는 초토화를 시켰다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자, 다시 정리를 하면서 가볼까요? 백제가야 외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하자, 자, 네모랑이 누구에게 SOS? 자, 광개토대왕에게 SOS. 자, 그래서 자, 5만 명의 자, 군사를 내려보내 주었다. 군사를 지원해 주게 되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따른 이제 결과가 있겠죠. 결과. 자, 결과 어떻게 되었다? 백제가야 외 연합군을 격퇴하고, 자, 무슨가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다. 금강가야를 초토화시켜 버렸다. 자,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금강가야를 초토화시키기는 했지만 멸망을 시키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금강가야 같은 경우에는 신라 법흥왕 때 가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금강가야가 완전히 쭈그라들어 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맹왕국 단계인데 거의 그냥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고, 자, 그러면 당시 가야는 육가야인데요. 이 육가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가 원래는 어디였냐면 금강가야였는데, 이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고 이제 금강가야는 완전히 쇠퇴하게 되고, 자, 무슨가야가 주도권을 잡게 되냐면 대가야, 고령의 대가야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자,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야 공부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가야의 주도권이 김해의 금강가야에서 고령의 대가야로 이동하게 되었다. 누구의 공격으로?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결과.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give and take죠. 항상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라가 고구려에게 SOS를 쳤을 때 광개토대왕이 분명히 도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도와주고 끝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give and take,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백제가야 외의 연합군을 격퇴한 이후에, 자, 고구려는 계속, 자, 신라에 주둔하면서, 자, 어디를 간섭하게 된다? 신라의 내정을 간섭하게 됩니다. 자, 신라의 내정 간섭.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느냐? 자, 그건 바로 신라의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호우면 그릇이 하나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그릇이 나왔는데, 자, 이 그릇에 여러분 이 밑바닥에, 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그 문이 그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릇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이냐면 이제 고구려의 병사들이 신라에 남아 주둔하면서, 자, 신라를 계속해서 간섭했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 자료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광개토대왕의 이 신라를 도와준 결과, 하나는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신라의 내정 간섭을 하게 되었다는 것. 자, 증거는 호우면 그릇이라는 것까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광개토대왕은 일단 남쪽을 안정시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를 공략하게 된다? 그렇죠. 어디지? 저기 북쪽을 공격하게 되겠죠. 자, 광개토대왕은 이제, 자, 말을 타고 이제 만주벌판을 누빕니다.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하겠죠. 자, 막 광개토대왕이 만주벌판을 누비면서, 자, 이쪽에 있던 후연, 거란, 동부여, 숙신 등을 완전히 격파하고, 자, 영토를 여러분 어디로 넓히게 되었다? 자, 이쪽에 있는 요동, 여기를 요동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를 만주라고 하는데,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로 이렇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자리가 없는데, 여기를 지우고, 자, 가볼까요? 자, 북쪽으로는,
자, 여기를 남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쪽으로는 한강 이북 지역까지 차지를 했고요. 남쪽으로는 자, 후연과 자, 북쪽에 있었던 거란을 격파하면서 자, 어디까지? 요동과 자, 만주 지역을 차지했다. 자, 이렇게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번째 왕 장수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수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장수왕이죠. 자,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오늘날에도 자, 이 정도 연세까지 사시면 참 상당히 장수하신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이게 실화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오래 사신 분이죠. 자, 장수왕이 몇 세까지 사셨다? 그렇죠. 98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진짜 건강하셨나 봐요. 자, 장수왕.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스개 소리도 있죠. 자, 이 장수왕 다음에 자, 원래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되냐면 아들이었던 이제 조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조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 조다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렸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진짜 쪼다. 쪼다. 이런 말 이제 욕하면 안 되는데 너 진짜 조다 같다. 라는 이런 욕도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서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손자였던 문자명 왕이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하셨던 자, 장수왕. 자, 오래 산 만큼 자, 했던 일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장수왕 하면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다? 그렇죠. 수도를 옮겼다라는 거죠. 장수왕은 왕이 되고 나서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남진 정책이 무엇입니까? 남쪽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자, 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구려의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느냐? 원래 고구려의 처음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주몽 때는 졸본이었다가 2대 유리왕 때에 자, 국내성으로 옮기게 되었죠. 국내성. 자, 이 국내성이 거의 400여 년 정도 이제 그 수도였는데, 장수왕은 국내성의 많은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도를 천도했다. 427년에 어디로? 평양성으로. 자, 평양성으로 천도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성으로 이제 천도를 했을 때 가장 두렵고 긴장이 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자, 당연히 남쪽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가 되겠죠. 최고의 전성기, 자, 장수왕이 밑으로 내려온데 우리 이제 어떻게 뭔가 대책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백제와 신라는 각각 고구려를 막기에는 아직 힘이 약했기 때문에 두 나라가 힘을 합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장수왕의 평양성 천도 이후에 백제와 신라는 서로 동맹을 체결하는데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제의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제의 동맹을 체결해서 고구려의 자, 남진 정책에 대항하고자 했었던 거죠. 자, 이때 신라의 왕은 눌지왕이고요. 백제의 왕은 비왕인데 거기까지는 이제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항해서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있을 때 장수왕 입장에서는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백제와 신라의 어떤 긴장이 어느 정도 느슨해졌을 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이제 둘이 이제 한 판 붙어요. 자, 그런데 A라는 친구와 이제 B라는 친구가 이제 한 판 붙는데, 자, 이 A가 상당히 힘이 세서 이 B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를 끌어들여서 이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 하면서 이제 방어 자세를 취하는데, 자, 제가 이제 나를 분명히 공격할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도 안 때리는 거예요.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때리지? 왜 안 때리지? 왜 공격 안 하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한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도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나를 때릴 마음이 없었나 보네. 그냥 제스처였을 뿐인가 보네. 라고 하면서 이 방어 자세, 이 팔을 딱 내리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A가. 그렇죠. 바로 공격에 들어오겠죠.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해야 훨씬 더 쉽고 유리하게 공격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랬던 거예요. 자, 당시 장수왕은 427년에 불명의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면서 자, 남진 정책을 추진하지만 백제와 신라를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긴장을 했던 백제와 신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긴장이 느슨해지게 되고, 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자, 백제의 비유왕 다음에 이제 어떤 왕이 있었냐면 여러분, 계로왕이 있었습니다. 계로왕. 이름부터 이제 괴로워요. 괴로워. 자, 괴로워, 괴로워, 바람처럼 괴로워. 나 이거 그건 농담이고. 자, 이 괴로왕 너무 괴로워요. 자, 언제 어떻게 고구려가 공격해 올지 몰라요. 괴로워 죽겠어. 잠도 잘 못 자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계로왕이 당시 이제 중국에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이. 자, 북이라는 나라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북이에게, 야, 북이야, 내가 너희가 좀 어디를 공격해 다오. 자, 그거를 좀 공격해 다오. 자, 이 계로왕이 직접 북이에 편지를 보내죠. 서신. 자, 여기에 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계로왕이 북위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야, 북위야, 제발 도와줘. 네가 고구려를 좀 공격해줘. 라고 이렇게 서신까지 보냈지만 이 서신을 그대로 북위의 왕이 누구에게 보내게 된다? 그렇죠. 고구려 장수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장수왕은 딱 이 편지를 보는 순간 멋이라! 계로왕이 지금 북이에게 우리를 공격해달라고 했다 이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장수왕이 드디어 이제 자, 어디를 공격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백제 한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한성을 공격해서 자,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요. 이때 누가 전사하게 된다? 계로왕이 정말 괴롭게 전사하겠죠. 괴로! 하면서 자, 계로왕이 전사하게 되었다. 자, 계로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구려 같은 경우는 한강역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자, 어디까지 진출하게 되냐면 여러분, 자, 한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한강역을 차지하고 어디까지 내려갔다? 남한강 상류까지 여러분 장수왕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장수왕 때 한성을 공격하고 계로왕이 전사한 이후에 자, 어떻게 되었느냐? 일단 여러분 백제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 수도를 빨리 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급박하게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자, 한성에서 어디로 옮겨가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의 공주죠. 공주, 웅진입니다. 웅진. 자,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었다. 공주. 여러분, 공주밤 알죠? 공주밤. 천도하게 되었고요. 이때 고구려는 영토를 어디까지 넓히게 되었다? 남한강 유역까지 넓히게 되었고, 이때 장수왕이 자, 이 지역에다가 직접 비석을 하나 세우게 되죠. 비석.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자, 남한강 상류 지역까지. 자, 이거 조금 자, 기다려 볼까요? 남한강 상류까지. 자, 여러분 잘 보입니까? 남한강 상류 지역까지 영토를 크게 넓히게 되었다. 까지 영토 확장. 자,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항상 역사는 근거로 말을 해야 되죠. 자, 그 근거가 바로 남한강 상류 충주. 네, 비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비석의 이름이 충주 고구려 비입니다. 충주 고구려 비가 자, 비를 세워서 자, 여기까지가 고구려의 영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두게 되죠. 지금도 여러분 이 충주 고구려 비가 남아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답사를 통해서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장수왕 때 자, 이 고구려 영토가 굉장히 크게 남쪽으로까지 넓혀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까지 해서 자, 오늘 공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